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입니다. 네. 어제 지금 2022년 4월 2일 토요일 오전 6시 43분입니다. 네. 43분이나 늦었네요. 네, 오늘 늦잠을 잤는데 주말이라 좀 그렇기도 했고 어제 이제 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과음을 했어요. 제가 술을 잘 못하는데 어, 원래 이 술을 마시면 맥주 한 잔이거든요. 맥주 한 잔. 근데 어제 이제 그 우연히 어, 어제 그 동네 그 잘하는 닭꼬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저녁에 어제 이제 저녁에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셔서 뭐 차기 작품에 대해서 공절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좀 진지한 토론이 오갔고 또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거운 주제들을 하고 이제 중요한 손님을 이제 보내드리고 아내랑 저랑 가볍게 편의점 4캔에 그 11,000원짜리 맥주에다가 이제 전 한 캔만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맥주에다가 그 닭꼬치를 안주 삼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좀 쉬려고 했어요. 그래서 닭꼬치 집에 가서 닭꼬치를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꼬치집 안에 저희 이지 화목 북클럽 회원분이 딱 이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원분이 저를 알아보신 건 아니고 회원의 남편께서 같은 아파트 단지 사는 형님이죠. 형님이 저를 알아보고 이러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는데 눈빛이 예리하시더라.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또 이제 그 친구분들하고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그 닭꼬치에다 맥주 한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거기 가서 그냥 이제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서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 익히 들었던 분들이라 반가운 마음에 500 한 잔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제 아내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꼬치집에서 근래에 이제 거의 치사량 503잔을 막 먹고 2차로 그분들은 이제 저희 집이 4차였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예, 맥주를 마시고 편의점 맥주를 또 이제 아까 사놨던 맥주를 마시고 이제 거의 뭐 다른 사람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 기준의 과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한테는 나름 과음 그리고 이제 책과 또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깊게 나누다 보니 새벽 1시 반까지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저랑 이제 아내는 둘째 딸 방에서 둘이 좁은 침대에서 오랜만에 누워 자다가 이제 깬 거죠. 워낙 평소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6시 반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늦잠 잤구나. 그래서 오늘 8시 반 정도에 순댓국밥을 어제 같이 술을 먹었던 형님께서 사주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은 할 수 있겠다. 30분 동안 독서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여긴 이제 저희 집 거실이고요. 평소 이제 제 큰 딸 방에서 방송을 하는데 예, 노트북이 여기 있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제 딸들이 거실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저희 집 노트북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용 노트북으로 공용의 장소에서 이렇게 집필을 하는 이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류는 좀 길었고요. 예, 이 술도 깰 겸 30분간 독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이트 타이머 이렇게 맞춰놨고요. 오늘 40페이지부터 어제부터 이제 읽는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1장 읽고 있습니다. 30년 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챕터를 읽고 있는데 지금도 30분간 독서하고 여러분과 어떤 인사이트를 나누겠습니다.
5, 3, 2, 1. 독서합시다.
땡. 예, 5분 남았는데요. 네, 이제 1장 끝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너무 급하게 읽기가 아쉬워서, 네, 이제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까지만 읽고, 그 1장이 51페이지까지예요. 오늘은 11페이지, 어제에 비해서 많은 양을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꼭 그 많은 내용을 읽기보다는 적은 내용을 읽더라도 그 내용이 주는 책의 내용이 주는 거기 깊이 인사이트를 얻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페이지가량 되지만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 이 책이 원하는 그 책의 제목도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래서 재정 독립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독립이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인 거죠. 조건. 그래서 재정 독립을 작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첫째는 그 재무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적 관점에서 재정 독립이란 그 수익이 지출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자의 기준 뭐예요? 어떤 책에서 보면은 일을 안 해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부자고, 중산층은 일을 하면은 그냥 지출하고 똔똔. 그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해도 지출이 점점 늘어나는 거. 결국 이제 카드빚이 더 많은 거죠. 수입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정 독립이란 그 수입이 지출보다 큰 거죠. 결국 통장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 그 이 통장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여기다 저 밑줄 껐거든요. 그래서 수입은 그냥 이제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그 일정 수준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많아야 돼요. 예.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 만큼. 그래서 재정 독립에는 그 자산이 필요합니다. 자산 소득. 예.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자를 얻는 채권이나 이제 배당을 주는 주식, 임대료 수익을 만드는 부동산, 이런 걸 자산 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재무적 관점에서 재정 독립에 관해서 작가가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 관점에서 재정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선결 조건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밑줄 껐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선결 조건.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도 이제 술자리에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제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요즘에 경제책을 많이 읽으세요? 뭐 썼던 책들이 교육이나 또 동화책이나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경제 경영 서적을 많이 읽진 않았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예.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위에 같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자산, 그 채권, 뭐 부동산, 펀드, 이 주식이 없으면 그렇게 나 대신 돈을 벌어주는 고유 자산이 없으면 이제 결국 돈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국 뭐죠? 월급. 예, 월급 받으려고 계속 이제 그 사실 돈이 안 되고 내가 없으면은 어, 돈이 안 벌려지는 일은 사실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좀 약간 말이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내가 그 어떤 뭐 가게를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을 한다거나 그 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는 일은 돈이 안 되는 일이라고 작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나 대신 돈을 벌어주는 그런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재정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는 경제적 이유나
의무감으로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직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직, 직이라는 거는 무거운 책임감이죠. 그리고 업, 업이라는 거는 이제 평소 자신이 즐기던 취미를 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직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업으로 산다. 예전에 이제 카카오에 지금은 뭐 이제 나오셨지만 김범수 의장께서 그 판교의 그 테크노밸리에서 이렇게 특강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업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요즘 이제 다음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은 업으로 살아야 된다.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 재정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돈을 벌어야 돼서 하기 싫은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결국 돈을 도구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은퇴 후 편안한 삶,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충족시킬 수 있다.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메리츠 화제에서 걱정 인형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캐릭터 삼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걱정 인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정 독립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게 뜨니까 뭐 갑자기 막 수입이 막 몇천 프로가 됐어, 몇 수십 배가 됐어. 그거는 아니다. 작가가 이제 투자 전문가인데 그걸 이제 옆에서 관찰하면서 그게 재정 독립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지컴 이지코. 그래서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 재정 독립을 위해서 뼈를 깎는 경험과 반성, 연습을 통해 안정적인 사고와 행동 패턴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죠. 밑줄 꺼야 됩니다. 이게 처음엔 사고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 패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재정 독립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세 번째 나의 기질을 알고 고쳐 나가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죠. 돈의 속성이라는 이제 그 책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돈의 속성을 이해하라. 이 책 이제 돈의 속성이란 책도 그 김승호 작가님 쓰신 그 책도 곁들여서 읽어보면 좋아요. 그 책 저도 읽어봤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노동소득과 투자소득의 차이를 알기. 이거는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 우화 같은 책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지개를 지고서 나를 것인지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깔 것인지. 이거는 이런 이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파이프라인 이제 우화라는 책이 있으니까 아주 얇은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어떤 소유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돈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무리를 지어 다닌다. 떼거지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일머니, 유대계 자금, 화교계 자본, 그리고 국부 펀드. 이제 막 큰 돈이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을 성장시키려면 큰 돈의 무리들이 어디로 어떻게 투자되고 흘러가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라. 예. 그래서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8건의 그 대규모 금융위기를 이제 책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과 공포 때문이라고 그 행동재무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팔랑귀 속성도 있고, 반대로 남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매한 속성도 있다. 그쵸?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또 어떤 말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거기에는 그냥 막 따라가고. 그래서 뭐 동학운동, 서학운동 이런 말들이 생겨났잖아요. 막 쏠려가고. 그래서
떼거리 효과, 이제 좀 거칠게 말하면 떼거지 효과인데, 홀로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두렵다 보니 남들을 따라하는 속성도 인간한테는 있다. 그래서 결국 뭐죠? 투자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깔 게 별로 없네요. 네. 셋째, 자신의 기질을 알고 수정하라.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도 내 기질에 나에 대해서 아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MBTI와 애니어그램이거든요. 네. MBTI에 관한 책으로 이제 사실 하루에 30분 독서합시다 하는데, 저는 그 이제 다른 시간에 독서를 다른 책들을 읽고 있는데, 최근 읽었던 책 중에 그 성격을 팝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MBTI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거기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으로 그 만든 그 쓴 책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추천합니다. 우리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책이 있어요. 나를 이해하는 애니어그램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그것도 재밌고요. 그래서 투자는 첫 번째 무조건 일찍 시작할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돈 공부시키자. 여기 이제 제 딸이 이제 이런 책 읽고 있어요. 9살 돈 습관 사전. 이런 책도 읽고 있고, 여러분 뭐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요즘에 뭐 경제나 그런 경영에 관한 과목도 늘어났지만 그게 과연 돈 공부를 시키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걸까요? 그 돈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의 속성도 알려줘야 되고 인간의 속성도 어릴 때부터 알면 정말 좋겠죠. 근데 저희 일반적인 공교육에서는 그런 공부를 시켜주지도 않고 부모는 그냥 뭐 애들 국영수 그 과외나 학원만 보내지 이런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제 아이들은 무조건 이제 일찍 시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니 대표님의 어떤 그 강의도 실제로 아이들이 큰 아이가 참여한 적도 있고요. 펀드도 이제 만들죠. 2. 주변의 시선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주관대로 밀고 나갈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운동에 휘말리지 말자. 예. 누가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비트코인 한다고 해서 넣지 말자. 그런 거죠. 그래서 셋째, 작고 단기적인 결과들에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할 것. 뭐냐면 단타 치지 말라는 거죠. 단타는 투자가 아니죠. 그건 도박이에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이제 그 강원도에 그 베팅할 수 있는 곳에 어릴 때 조금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베팅. 그 베팅이랑 주식하는 분에 단타 치는 거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뭐 15만 원짜리 이렇게 던지고 이런 게 주식 뭐 몇만 원짜리 사고 파는 게 다를 바가 없어요. 바카라랑 똑같거든요. 단타 치는 건 바카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의 뭐 도박한다고 욕할 필요 없어요. 단타 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똑같아. 예. 40대 초중반까지 그 학습과 훈련을 거듭하며 재정 독립에 관한 신념과 자신감을 키워서 50대, 60대에는 투자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적 부를 이룬다. 정말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10년 뒤를 바라보고 이렇게 40대 초반에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고 살았으면 제 10년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10년 뒤에 50대의 감자가 지금의 감자에게 되게 고마워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확신과 자신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행으로 옮겨야. 결국 뭐 아무리 좋은 걸 알고 있어도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오늘 25분 독서를 했지만 이렇게 독서의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떻게 해야겠다.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겠다, 학습을 시켜야겠다를 알게 되는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4월 2일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독서로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즐거운 하루였고요. 여러분 또 다음에 이렇게 방송으로, 네, 또 내일은 이제 주일이에요. 주일은 좀 쉬고 월요일에, 네, 다음 주 월요일 4월 4일에 같이 독서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또 좋은 내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상 하루에 30분 독서합시다의 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